조신의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설에 해당합니다. 그럼 증거물이 있겠죠.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 그리고 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세달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지금의 근교사다. 이 세달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장원의 뜻 한번 보고 오세요. 뭔지 알겠죠?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그리고 줄표가 나와 있습니다. 줄표가 긴데요.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의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다. 강원도인가 봐. 또 우수주 영월에 날영군이 있는데 본래는 나리군으로 지금의 강주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난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난리군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을 주석을 달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에서는 이 절도요, 그러니까 약간 체인점처럼 본점이 있고 그 외에 딸려있는 또 작은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사가 이제 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그러면 승려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밑줄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낙산사는 강원도에 있는 절이에요. 그 관동별독에도 나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까지 했다니 이거 좀 심한데? 그만큼 세속적인 욕망을 끊기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까지 하면서 몇 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어. 딴 남자랑 결혼했네. 조씨는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의 앞에다가 사선을 쫙쫙 둬주시면 이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왔다면 꿈속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임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속에 들어가기 전 이 왼쪽 내용까지는 현실이죠. 그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액자식 구성으로 봤을 때 현실, 꿈, 현실이니까 이거는 바깥 이야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외화죠? 그래서 이 외화 부분, 현실 부분은 세속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이 꿈속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병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오래 살았네. 그러나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요 콩잎이라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띠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을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밑줄에요. 조씨는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었어요. 자, 묻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다음.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며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눠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귀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에서 이제 꼭 세워 열어보세요.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이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달리는 버들송이 되었습니다. 받아보시면 버들송이라는 것은 그 버드나무에 꽃 이삭이 펴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솜털 같은 게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약속들, 언약들이 다 의미 없어졌다. 그럼 결국 인생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 이게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니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이 이른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참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다음 쪽.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눠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 꿈에서 앞에다가 사선을 짝짝 거주시면 요 앞쪽이 이제 내화였다는 거죠. 내화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화에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화 부분은 그 욕망을 실현했죠. 일단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게 됐어요. 자, 욕망의 실현과 고통스러운 삶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꿈으로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고 하면 꿈에서 깨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요. 네. 출몽? 강몽. 아하. 네. 강몽이라고 합니다. 아하. 오늘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려였다는 점, 꿈속에서 인생을 쭉 살아봤다는 점, 돌아와서 인생의 허무를 깨달았다는 점, 어떤 소설이랑 비슷하지 않니? 힌트 드립니다. 술 많이 먹는 약간인가요? 술 많이 먹는 뭐야? 아닌가? 술 많이 먹는 게 뭐지? 힌트 주세요. 힌트. Baked dream. 구운 몸이죠. 네. 거기 성진이가 그러죠. 아침이 되자 수염과 꺽쇠,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 꿈속에 고뇌로 인해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안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봤더니 돌멩이 나왔습니다. 기억나? 아까 내가 꿈속에서 애가 죽어서 묻었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지? 거기를 실제로 가서 파봤더니 돌미륵이 나온 거야.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전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습니다. 정토사 동그라미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라고 했어? 정토사라는 절을 지으면서 끝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전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놨기 때문에 사원, 사찰이라고 돼요. 연기,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런 것을 밝히는 사원, 연기,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다음 밑줄.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에 신비하게 끝이 나네요. 그러면 조신의 꿈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몽신화. 네, 주몽신화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용수와 며느리 관계가 나왔죠? 네. 요거는 학교에서 아마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안 해주세요. 다음 시가 나왔네요. 네. 잠깐만요. 저쪽 반이랑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우리가 모의고사를 원래 갖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를 안 갖고 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갖고 왔을까? 저 뽑지도 못했어요. 그거 안 했다는 건가? 네. 나한테 답을 보낸 적이 없었나? 네. 소연아, 얘 어떡하지? 우리 서우가 야, 학교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일단 뭐 현대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학교에서 산유하라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 이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나온 시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 한 기억은 있어? 산유하라 당신을 보았습니다. 산유는 했고 당신을 보았으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거랑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김소월의 시입니다. 바라본데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던 일단 보습이 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를 하는지 쟁기에서 이 소가 쟁기를 이렇게 딱 맨다고 해야 되나? 이걸 딱 메고 이제 가면 땅을 이렇게 파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땅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게 보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어. 그런 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산유화는 사실 일제강점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김소월 씨를 잘 보시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우리 국권 피탈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함께네요. 함께. 동무들과 내에다가 괄호하시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에, 그러니까 이제 벌이니까 벌판. 여기서는 뭐 이제 논밭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논밭 끝에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평화롭고 안락한 고향을 소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만 보지 않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권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에다 사용하시면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락한 고향을 먹었다.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반대되는 상황.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에서 뭐라고 하죠? 시상전. 뭐 말을 하다 말아. 시상전.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꿈꾸는 내용이 나와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로 이제 옵니다. 그러나 집이 잃은 내 몸이여 바라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보습될 땅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죠. 농사를 지을 땅이라는 것은 보습될 땅이란 말을 통해서 이걸 나타낸다면 이것도 일종의 대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이 대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습을 대일 땅, 다시 말하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었다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거에 있었으면 이처럼 떠돌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떠돌으랴 서리법. 이처럼 떠돌았겠느냐? 아침에 저물녘에, 저물선이 저물녘,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새라는 새롭고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매번 새롭고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떠돌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탄식을 얻으면서에다가는 비애감이 깊어진다라고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2연에 3행과 4행을 봤더니 지금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3행과 4행. 네. 도치법. 이처럼 떠돌겠느냐? 탄식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탄식을 얻으면서 떠돌겠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3행과 4행을 걸쳐서 도치법이 사용됐습니다. 동이랴, 남북이랴, 동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냐면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희망의 반짝임과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우리가 이제 물결뿐이라는 뿐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희망과 별빛은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희망은 반짝이는 건 괜찮은데 그 반짝임이 물결만 떠오르는 거고요. 별빛도 거리감이 있게 물결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득임에 해당하는 세모를 해.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물결뿐이라고 했으니까 물결도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을 해석이 좀 어려워서 참 선생님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물결처럼 절망감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형은 좋은 내용이었고요. 2형부터 나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물결불 떠오른다는 건 좋은 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절망감이 떠오른다. 이 정도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과 팔다리.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나왔어요. 이 그러나는 네모를 하죠. 그러나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꿈이었다가 현실이었다. 근데 현실이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송하게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정을 이라고 했으니까 그 심정을 오른쪽에다가 일단 영탄이 사용됐고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거는 사실이야. 절망 속에 있는 희망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는 길이 이어가라. 자, 자칫 가느는 길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험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간다는 거죠. 희망의 길. 그 길이 이렇게 앞에 이어져 나가니까 나는 꺽쇠 나는 앞에 꺽쇠가 없어요. 네.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닫으시면 희망을 향한 의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죠. 보이는 산비탈에 온 새벽 동무들. 새벽 동무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네.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뭐죠? 누가 그랬어?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잡초를 뽑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현실 극복 의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라본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시가 나왔습니까? 백석. 백석. 우리 백석 씨 배운 적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배웠나요? 네. 아, 그겁니다. 네. 백석은 일단 시를 잘 써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핵실어서. 정답! 훌륭합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산곡, 함주시출. 산곡. 익숙하지 않아요? 네. 네. 어디 산다고 그랬죠? 상옥동.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면 한 번쯤은 한번 알아보세요. 산곡은 산골짜기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요. 그 진짜 산곡동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살았었으니까 어쨌든
산골짜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함주라는 것은 함경북도 함흥시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시초라는 것은 시를 뽑아 적는 이를 말하고요. 그렇게 시를 몇 편을 썼는데 그 중에 5번째라서 함주시초 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깊이 있는 내용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정서만 뭔지 알면 되겠습니다. 내용 갑시다.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뭐 그냥 배경 얘기하고 있네요. 자갈밭에 아주까리 알이 쏟아진대요. 이 아주까리라는 것은 피마자라고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 알이 쏟아진대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배경이 약 9월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잠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저 볕바른 골짝 동그라미 하시고요. 볕이 잘 드는 골짜기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왔느냐? 따뜻한 이미지가 나왔어요.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나려고 집을 한 채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돌아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골짜기라는 것은 골짝에다가 내려가시고, 골짜기는 원래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겨울을 보내는 곳이니까 은신과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의미를 확대를 해본다면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폐쇄적인 내면 공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집을 아직 구하였다라고 하면 마치 집을 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직 구한 건 아니에요. 다음 2연 집이 몇 집 되지 않은 골짜기 안은 모두 터핫해. 터핫은 텃밭. 텃밭에 김장감이 퍼지고 그러면 집이 많지도 않은데 이 집들을 다 보니까 텃밭에 배추라던가 무라던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살겠다는 거죠. 김장을 담그겠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뜰하게 잡곡 낫가리가 쌓여 있어요. 그럼 나달이 붙어있는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사람들이 계속 살겠다는 뜻이겠네. 그럼 여기는 안 돼. 그래서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고리다한 산대 밑에, 산대는 산꼭대기. 자, 고리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었어요. 자, 돌 능화집 동그라미 하시고요. 너 혹시 너화집이라고 알아? 지붕이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못 봤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겹쳐서 뭐 나한테 하트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런 너와 집이라고 해서 돌이 그러니까 돌로 지붕을 만든 집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돌 능화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작년에 MBC 드라마 작년이 아니었나? 올해까지 했었나? 뭐 어쨌든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혹시 들어봤냐? 이럴 수가. 세상을 어디서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떻게 그걸. 아니 MBC는 대박을 쳤던 그 드라마를 모른단 말이야? 드라마를 안 봤어. 아니 안 봐도. 신사와 아가씨 알아요? 25, 21. 이름은 알아요. 아, 알겠어요. 뭐 나도 안 보긴 하는데 이름은 알지 않나 싶었는데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남길동이라는 게 뭐냐면 남색 끝동을 말합니다. 그 남색 끝동이 뭐냐? 남색으로 된 이 소매를 보시면 소매를 여기를 남색으로 이렇게 덧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끝동을 달았다. 그래서 이 집에 남색 끝동을 단 집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 자기가. 겨울을 보낼 수 있겠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친 돌음화집이라는 것은 화자가 소망한 은신의 이상향을 의미하겠죠? 안식과 평온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바른 마당 동그라미 하시고 해가 잘 드는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무 통이 있었어요. 양봉하는 거 알지? 그 양봉할 때 통에다 넣잖아. 그 20개 정도, 20개 남짓 있었단 얘기야.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어앉아서. 자, 걸어앉는다는 거는 완전히 앉았다는 게 아니라 걸터 앉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앉는 거. 그렇게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고. 자, 도락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트럭입니다. 트럭을 타고 장시인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짜기 안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별 내용 없어요. 네, 그냥 자기의 꿈꾸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쪽 반이랑 진도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장서호 학생이 풀지 않았다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